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툭하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분들 계시죠? 이거 그냥 장이 좀 안 좋구나 이렇게 넘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염증성 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염증성 장 질환을 알아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신광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복통이나 설사 이런 거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증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염증성 장질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배체대병을 총칭하는 말로 장관 내 비정상적인 만성 염증이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여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소화기 질환을 통틀어 일컫습니다. 공통적인 증상으로는 대개 복통,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장에 염증이 생긴다는 데 있어서 일반 장염과 염증성 장 질환을 혼동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반 장염은 장에 염증이 생기는 데 국한되지만 염증성 장 질환은 단순히 장에만 문제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눈, 피부, 관절관 등 장관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장에 문제가 생긴 건데 몸에 곳곳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군요. 네. 네, 염증성 장질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네, 염증성 장질환에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배체대병이 대표적인데요. 크론병은 식도, 위, 소장, 대장과 항문, 위장관 어느 부위에서나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이때 염증은 연속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서 생깁니다. 네. 질환의 66%가 대장과 소장 양쪽에 염증이 생기는데 특히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부분에 흔히 발생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서 염증 또는 궤양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항문 가까이 직장에서 시작해 점차 안쪽으로 발전하는데 병적인 변화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배체대병은 만성적으로 전신 여러 장기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는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크게는 구강궤양, 외음부궤양, 호도막염 등의 3가지 주증으로 나타납니다. 네, 지금 염증성 장질환으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배체대병 이렇게 3개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런 병들 왜 생기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염증성 장질환의 명확한 발병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염증성 장질환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체계가 장 점막을 외부 물질하고 오인해서 공격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 점막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나 장내 세균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활성화돼 장 점막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전적으로 장 염증이 취약한 사람에게서 가공식품이나 흡연, 항생제 등의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서 발병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런데 염증성 장질환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 연구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서 비타민 D가 결핍되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 89.2%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여성과 크론병이 비타민 D 결핍의 위험 인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일반인보다 야외 활동이 적고 식단이 제한되어 있으면서 만성적인 장의 염증으로 인해 흡수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햇빛 노출과 음식물 섭취로 비타민 D 결핍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영양제 등이 보충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네.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크게 아픈 곳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대변을 보고 변기를 봤더니 온통 빨간색인 거예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놀랐는데요. 혈변이 아무래도 건강에 안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바로 병원을 찾아야겠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혈변, 아무래도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혈변은 사실 소화기내과적으로 응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혈변이 생겼다는 것은 대변이 나오는 통로인 대장, 직장, 항문에 출혈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네. 혈변의 원인인 80% 이상이 치열, 치루, 치액 등의 치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항문 질환이 80% 이상이 차지한다고 해서 대변에서 피를 무조건 치질 혈변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혈변이 생기고 만성적이면서 간헐적이라면
염증성 장 질환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으로는 대장암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갑상선암, 위암 다음으로 한국인 발생암 3위를 차지하는 대장암은 서거화된 식습관이 원인으로 가족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혈변을 보였다면 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을 내원하셔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혈변을 보셨다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봐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염증성 장질환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염증성 장질환은 병의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완치에 이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요. 고통을 줄이기 위한 치료는 가능한데요. 먼저 체내 면역과 염증 조절을 위해 면역 조절제를 쓸 수 있고요. 항염증제, 생물학제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약물 치료를 우선 시작합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약물 치료를 효과가 없거나 장협착, 천공, 대장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이 항상 되기 때문에 수술은 꼭 필요할 경우에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에 의해 장에 염증이 생겨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영양 조절 및 식이 조절이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염증성 장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했을 때 혹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합병증은 있을 수 있는데요. 궤양성 대장암에서 미열은 흔히 있지만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약 3%의 환자에서는 장천공 또는 독성 거대 결장 등의 심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장관의 협착은 크론병에 비해 드물지만 누공이 생길 수도 있고 병변의 범위가 넓고 병을 오래 앓게 된다면 대장암의 발생이 높습니다. 크론병의 경우에는 활동성의 염증이 있을 때 미열은 흔하게 있을 수 있지만 고열과 오한이 동반되면 천공이나 누공 등으로 인한 농양 등의 합병증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이게 명확한 원인이 아까 밝혀지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식습관을 조언해 드린다면요. 장에 염증이 생겨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영양 조절, 식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염증은 관련 증상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량에 따른 체중 감소와 영양 불량을 예방하는 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죽이나 미음, 흰살 생선, 계란찜, 연두부, 두부 등의 지방 함량이 적은 단백질 반찬이나 가지, 버섯, 애호박 등의 부드러운 채소 섭취가 염증성 장질환에 좋은 음식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고사리나 도라지, 풋고추 등의 거친 야채류나 튀김, 빵, 자장면, 라면 등의 과도한 지방이나 밀가루 섭취는 피해야 되고요.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의 단당류나 과도한 카페인이나 그리고 탄산음료 등은 염증성 장질환에 안 좋기 때문에 꼭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아 염증성 장질환과 성인의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과 합병증이 다르다. 소아와 성인의 증상과 합병증이 다르다. 모르긴 몰라도 일단 다를 것 같거든요. 다르다.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O가 맞군요. 네. 근데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네, 소아청소년의 염증성 장질환은 성인에 비해 중증도가 높고 연령에 따라 세포질환의 분포와 나타나는 임상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 시 증상 중 복통, 식욕부진 및 오심, 구토는 소아가 성인보다 흔하였고요. 설사와 혈변 발현은 차이가 없었으며 항문 주위의 병변과 장외 증상은 소아 연령에서 더 흔하게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주로 설사 증상이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면 염증성 장질환이 아니다. 주로 설사니까 변비는 그 염증성 장질환은 아니다. 변비는 말 그대로 그러면 다른 게 원인이지 않을까요?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정답은 X입니다. X요. 그러면 네네. 변비여도 염증성 장질환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흔히 만성 설사와 점액변,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만 심한 치료는 드뭅니다. 병변이 직장에만 국한된 환자에서는 배변 습관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때론 설사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치료 불응성인 경우에는 오히려 변비가 흔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만성 변비도 직장 염증의 원인일 경우에는 염증성 장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오늘 또 기억해야 될 게 변비가 심하셔도 대장 내시경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교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대장암일 수도 있다. 아, 병을 앓는 것 자체가 일단 그 부위가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하다면 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암이 될 수도 있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러면 암이 될 수 있죠?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2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최대 알려져 10배요? 있습니다. 네. 네. 증상이 개선될 수 있어도 염증으로 인한 손상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메타 분석에 의하면 궤양성 대장염 연간 대장암의 누적 발생률은 질병의 유병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해서 10년 후에는 2%, 20년 후에는 8%, 그리고 30년 후에는 18%로 증가되었습니다. 크론병 환자 중에서 특히 30세 이전에 진단받은 남자에서 대장암 발생률은 현저하게 높았고요. 크론병 환자에서 소장암 발생률은 정상인 대비 40배 이상 높았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이유에서 염증성 장질환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시기가 늦춰집니다. 아무래도 이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가 낮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그 환자가 늘어나는 질환인 만큼 오늘 정보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유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진단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로 염증과 고통의 정도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